군대 간 아들에게 도착한 뜻밖의 소포. 군대라는 곳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입니다. 하루는 길고 한 달은 끝이 보이지 않으며 집이라는 단어 하나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곳. 그곳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건 휴가도 전화도 아닌 단 하나, 소포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 멀리서도 나를 생각해준다는 마음. 그래서 택배 상자 하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군대에 간 아들에게 도착한 조금은 이상한 그리고 끝내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만든 뜻밖의 소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들은 평소처럼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상자는 분명 보낸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부 보낸 사람이 없는 상자. 기모한 일병. 택배 왔다. 생활관 문 앞에서 들려온 소리에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택배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사건입니다. 누가 뭘 보냈는지, 과자가 들어있는지, 집에서 온 건지 그 순간만큼은 다들 아이처럼 들뜹니다. 나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스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택배 상자.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 뭐냐? 집에서 온 거냐? 동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들어올리며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주소는 분명 부대 주소였고 받는 사람도 정확히 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사람 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장난친 거 아냐? 옆에서 누군가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상자를 들고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내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열어봐. 뭐 들었는지 보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쉽게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결국 손이 움직였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먼저 퍼졌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누군가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치, 반찬, 그리고 손수 만든 듯한 장아찌. 그건 누가 봐도 집에서 보내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그걸 보낼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맡아왔던 냄새. 어머니의 음식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부 기억 속의 손맛. 나는 한동안 상자 안을 들여다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 왜 그래? 누군가 내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음식이야.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웃던 얼굴들이 굳어졌고 누군가는 장난스럽던 표정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보내신 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전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 희미하게 울리던 기계 소리, 그리고 점점 작아지던 어머니의 숨소리.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걱정 마.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나는 종종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건너뛰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음식들, 김치의 간, 장아찌의 맛, 반찬 하나하나의 모양까지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 진짜냐? 동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엄마야.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식탁, 늦게 들어왔을 때 차려져 있던 밥상,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더 얹어주던 손.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결국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동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분명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삼부 세상에 없던 편지. 나는 한동안 그 쪽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읽어봐. 동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갈한 글씨, 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까지. 나는 떨리는 눈으로 한 글자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군대 가면 밥 잘 못 챙겨 먹을까봐 엄마가 미리 준비해놨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힌 것처럼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거 받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곁에 없겠지. 글씨가 조금씩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군대 가는 날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주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또박또박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놨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음식들, 이 상자, 이 편지, 모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대신 보내주기로 했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생활관 안에 있던 동기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눈을 훔쳤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다.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이렇게 시간을 넘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사부 대신 보낸 사람. 나는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겨우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손에 쥔 편지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자 안쪽 구석에서 무언가 하나 더 보였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앞면에는 내 이름이 아닌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부탁을 받고 이걸 보내드린 사람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은 병실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던 그 병실. 커튼 너머로 들리던 다른 환자의 기침 소리. 가끔 인사를 나누던 낯선 보호자들.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이 상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 꼭 보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곳곳에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내실 수 없게 될 걸 아셔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면 이거 꼭 보내줘요. 그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힘없이 누워 계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걱정하던 모습. 그때는 솔직히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연락처도 오래된 것이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연히 군 입대 소식을 알게 되었고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마음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다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시간, 기다림,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반찬 하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어딘가 따뜻한 것이 가슴 깊숙이 퍼져나갔습니다. 엄마, 나 잘 먹고 있어.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분명 어디엔가 닿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밥을 대충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평생을 걸고 남긴 그 마음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그날 이후, 그날 밤 생활관의 불이 꺼진 뒤에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리맡에는 접어놓은 편지 2장과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의 어머니 힘없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던 모습, 그리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나는 그 말을 그동안 너무 가볍게 넘겼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 나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을 꺼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 식사는 대충 넘겼을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는 밥을 한 숟갈 뜨고 김치를 올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다. 혼잣말이었지만 어쩐지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생활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힘들어도 밥만큼은 꼭 챙겨 먹었습니다. 동기들이 라면으로 때울 때도 나는 가능하면 식판을 들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성실해졌냐? 누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속이라서. 그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자 속 반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 먹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건 남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마지막 반찬을 꺼내던 날 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다 먹었어.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오자 가슴 한쪽이 시리면서도 동시에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상자는 비었지만 마음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닿을 수 없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 약속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6분 안겨진 사람의 목. 시간은 다시 군대의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점호, 반복되는 하루.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후임 하나가 밥을 거의 남긴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입맛 없냐? 내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그 녀석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밥은 먹어라. 그 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먹어야 버틴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한마디를 건네게 되었고, 밥을 거르는 동기가 있으면 괜히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너 요즘 좀 달라졌다? 동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어떤 변화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나는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신병 하나가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 집에서 온 거예요. 그 녀석의 얼굴에는 조금 설레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나는 그 상자를 통해 무언가를 받았지만 지금의 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게 남겨진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그 신병에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야, 얼른 열어봐라. 그 녀석이 상자를 열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슬픈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이어받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는 살.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7부 다시 도착한 마음.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이상하게 더 빠르게 흘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던 날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정리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비어있는 그 소포 상자.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냄새, 그날의 눈물, 그날의 약속,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상자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 상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꾼 하나의 시간 그 자체였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전역을 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였습니다.
엄마나 나왔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방에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 2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읽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냐? 그럴 때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응. 약속 지키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어하는 후배, 혼자 버티고 있는 친구, 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물건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펜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가장 따뜻한 말이라는 것을. 그날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사랑을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곁에 있어야 느낄 수 있고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는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건너 한 통의 소포로 도착했고 그 소포는 한 아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혹시 지금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밥 잘 챙겨 먹어.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